사람의 본 모습이 언제 가장 또렷하게 드러나는지 아십니까? 많은 분들은 평소의 태도나 말투를 떠올립니다. 하지만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며 다른 순간을 보았습니다. 바로 화가 났을 때입니다. 평소의 사람들은 되게 괜찮습니다. 웃고 배려하고 말을 고릅니다. 상대의 기분을 생각하며 조심스럽게 이야기하지요. 하지만 화가 나는 순간만은 다릅니다. 그때는 꾸밀 여유가 사라집니다. 마음을 가리던 작은 가면들이 조용히 내려옵니다. 그 순간에 나오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소리로 화를 냅니다. 어떤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입을 다뭅니다. 어떤 사람은 웃으며 넘기려 합니다. 하지만 정말 그 사람을 알게 되는 순간은 태도도 표정도 아닙니다. 화가 났을 때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했는가? 바로 그 한마디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비치는 거울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분노 속에서 나오는 7가지 말의 유형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화가 날 때마다 항상 같은 말들을 반복한다면 여러분은 조용히 그 사람과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을 바꾸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특히 마지막에 이야기할 말, 그 말은 아주 조용하지만 사람의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화가 난 순간 그 말을 자주 한다면 가능하면 조금 일찍 거리를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차분하게 이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사람이 화를 낼 때 가장 먼저 드러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할 첫 번째 말, 전부 당신 때문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화는 원래 사건을 향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는 그 일을 바라보고 해결해야 합니다. 그런데 아직 마음이 충분히 자라지 못한 사람은 그 화를 사람에게 향하게 합니다. 자신이 감당하기 어려운 무게를 누군가의 어깨에 올려놓고 싶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오래전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작은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함께 준비하던 어떤 일이 있었는데 일정이 조금 어긋났습니다. 사실 누구의 잘못이라고 말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서로 조금씩 확인하지 못한 작은 어긋남이었지요. 그때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말은 가장 어린 학생에게 향했습니다. 경험도 아직 많지 않았고 그저 맡은 일을 열심히 하려고 했던 학생이었습니다. 그 학생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는 어른들의 책임도 있었습니다. 미리 확인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가 난 사람은 책임을 찾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무거운 감정을 어딘가 내려놓고 싶었던 것입니다. 화라는 것은 생각보다 무겁습니다. 그 무게를 스스로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은 누군가에게 건네려고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하면서 말입니다. 전부 당신 때문입니다. 이 말은 문제를 해결하려는 말이 아닙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한 벽입니다. 그 일이 지나고 나서 그 사람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차를 마셨습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학생은 오랫동안 자신감을 잃었습니다. 사람은 실수보다 부당한 말에 더 오래 상처를 받습니다. 전부 당신 때문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직 한 가지 말을 연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바로 이런 말입니다. 내 책임이기도 합니다. 인생을 조금 더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어떤 일도 완전히 한 사람의 책임인 경우는 거의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래서 성숙한 사람은 화가 나더라도 먼저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지만 화가 날 때마다 누군가를 악역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책임보다 더 쉬운 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책임을 떠넘깁니다. 하지만 다음에는 더 깊은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행동이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를 향해 말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는 바로 그것입니다. 화가 난 순간에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그 말이 왜 사람의 마음을 닫게 만드는지 이제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사람을 꾸짖는 것과 사람을 상처 주는 것은 전혀 다른 일입니다. 지금부터 이야기할 두 번째 말.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라는 말이 바로 그렇습니다. 제가 오랫동안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며 느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은 잘못을 지적받는 것까지는 견딜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신의 존재 자체가 부정되는 순간 마음의 문을 닫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어느 집에서 어머니와 아들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시험 성적이 좋지 않았던 모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평범한 말이었습니다. 왜 공부를 하지 않았니? 조금 더 노력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사실 이런 말은 흔한 이야기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걱정할 때 충분히 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그런데 말의 분위기가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목소리가 점점 강해지고 감정이 올라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온 말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아들의 눈빛이 변했습니다. 화를 내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반박하려는 눈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문이 닫히듯이 마음이 안으로 접히는 눈이었습니다. 사람은 행동을 비판받는 것은 견딜 수 있습니다. 이번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말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전혀 다릅니다. 이번 행동이 잘못되었다는 말이 아니라 너라는 사람 자체가 문제라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큽니다. 행동을 바로잡는 말에는 사랑이 있습니다. 하지만 존재를 부정하는 말에는 폭력이 숨어 있습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종종 이 선을 넘어버립니다. 그렇게 말하면 더 강해 보인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상대를 작게 만들면 자신이 이긴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마음속에 오래 남습니다. 그래서 네가 안 되는 거야. 이 말을 반복하는 사람은 상대를 성장시키려는 사람이 아닙니다. 상대를 작게 만들고 싶은 사람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화가 날 때마다 여러분의 가치 자체를 부정하는 말을 한다면 그 관계는 조금씩 변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상처입니다. 그 다음에는 거리입니다. 그리고 결국 조용한 이별이 시작됩니다. 사람 자체를 상처 준 뒤에는 또 다른 방식이 따라옵니다. 이번에는 말을 거칠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예 말을 멈춰버리는 방식입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화가 난 순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대로 해. 이 말이 왜 관계를 가장 조용하게 끊는 말인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 사이의 관계는 언제 깊어질까요? 저는 오랜 세월 사람들을 만나며 한 가지 사실을 자주 느꼈습니다. 사람은 서로 부딪히면서 관계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세 번째 말, 마음대로 해 라는 말은 생각보다 조용하지만 무서운 말입니다. 겉으로 들으면 별것 아닌 말처럼 보입니다. 자유를 주는 말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말 속에는 다른 뜻이 숨어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과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예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부부가 말다툼을 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주 작은 일이었습니다. 약속한 시간보다 조금 늦게 들어온 일 때문이었습니다. 왜 미리 말하지 않았느냐?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좋지 않았겠느냐? 이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부부 사이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서로 설명하고 조금 미안하다고 말하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흘러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대로 해. 그 순간 대화가 멈췄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대화가 끝난 것이 아니라 잘려버린 것이었습니다. 화가 난 사람 중에는 이렇게 말을 끊어버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마주보는 것보다 문을 닫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입니다. 마음대로 해라는 말은 상대를 존중해서 자유를 주는 말이 아닙니다. 사실은 이런 말과 비슷합니다. 나는 당신과 더 이야기할 생각이 없습니다. 관계라는 것은 원래 부딪히며 이어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다르고 감정이 부딪히기도 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말은 그 부딪힘 자체를 멈추게 합니다. 작은 이별이 시작되는 말입니다. 이 말이 여러 번 반복되면 상대는 점점 배우게 됩니다. 이 사람에게 말해도 소용이 없겠구나. 그때부터 마음속에서 조용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겉으로는 여전히 같은 집에 살고 같은 자리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것처럼 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마음속 거리는 조금씩 멀어집니다. 저는 오래 살며 이런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관계가 깨질 때는 항상 큰 사건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조용한 말 하나가 천천히 관계를 쉽게 만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말을 멈추는 사람에게는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대화를 멈추는 것만으로는 부족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사람은 과거의 일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옛날의 일을 무기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그 말을 살펴보겠습니다. 사람이 화가 날 때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이 말이 왜 관계를 더 깊이 상처내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은 과거를 두 가지 방식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배우기 위해서이고 다른 하나는 상처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지금 이야기할 네 번째 말, 그때도 그랬잖아 라는 말이 바로 그런 말입니다. 저는 긴 세월을 살며 부부나 가족이 다투는 장면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대부분 아주 작은 일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부부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날도 시작은 정말 사소한 일이었습니다. 왜 연락을 미리 하지 않았느냐? 그 정도의 이야기였습니다. 사실 이런 대화는 금방 끝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조금 설명하고 조금 미안하다고 말하면 충분히 지나갈 수 있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그렇게 보였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공기의 흐름이 조금 달라졌습니다. 마치 바닥에 가라앉아 있던 무언가가 천천히 위로 떠오르는 것처럼 말입니다. 한 사람이 갑자기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도 그랬잖아. 그리고 이어서 말했습니다. 예전에도 같은 일을 했어. 당신은 항상 그래. 그 순간 지금 이야기하던 문제는 사라졌습니다. 처음에 이야기하던 늦은 시간의 문제는 어느새 어디론가 사라지고 그 자리에 과거의 기억들이 줄지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전의 일, 그때 했던 말, 그때의 행동, 마치 오래된 기록을 꺼내듯 하나씩 꺼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과거를 무기로 사용하는 사람은 사실 해결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기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도망갈 길을 없애고 싶은 것입니다. 이 말의 진짜 뜻은 사실 이것입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는 사람이다.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은 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노력할 수 있습니다. 실수해도 다음에는 다르게 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당신은 항상 그래. 당신은 변하지 않아. 그 말을 듣는 순간 사람의 마음은 조금씩 포기하기 시작합니다. 변하려는 힘도 설명하려는 마음도 조용히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어쩌면 정말 그런 사람일지도 모르겠다. 그때가 가장 위험한 순간입니다. 과거를 계속 끌어오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당신은 항상 비난받는 사람이 됩니다. 지금 아무리 노력해도 과거의 한 장면 때문에 다시 부정됩니다. 용서받는 날은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여기에서 멈추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과거의 사건을 꺼냅니다. 다음에는 당신의 말 자체를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당신이 무엇을 말해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예전에는 달랐잖아. 어차피 또 똑같을 거야. 그때부터 사람의 목소리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는 바로 그 장면을 이야기하려 합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나면은 상대의 의견 자체를 이렇게 잘라버립니다. 말이 안 된다. 그 한마디가 왜 사람의 목소리를 사라지게 만드는지 이제 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사람을 존중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생각이 같다는 뜻이 아닙니다. 생각이 달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볼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것. 저는 그것이 진짜 존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5번째 말이 안 됩니다. 라는 말은 생각보다 훨씬 차가운 말입니다. 예전에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대학에서 강의를 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느 자리에서 새로운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차례로 의견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분위기는 조금 조심스러웠지만 그래도 서로의 생각을 들으려는 분위기였습니다. 그때 한 젊은 사람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목소리는 조금 떨리고 있었습니다. 경험도 많지 않았고 말도 조금 서툴렀습니다. 하지만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많이 생각하고 용기를 내어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윗자리에 있던 한 사람이 짧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큰 소리도 아니었습니다. 화를 낸 것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떨어진 순간 그 자리는 조용해졌습니다. 부정된 것은 그 생각의 내용만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이 말할 자격 자체가 잘려나간 것이었습니다. 그 젊은 사람의 얼굴에서 순간 피가 빠지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무엇이라 말해야 할지 몰라 고개만 작게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 사람은 다시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이 말을 자주 하는 사람들은 사실 토론을 원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더 좋은 답을 찾고 싶은 것도 아닙니다. 단지 위에 서고 싶은 사람입니다. 당신의 생각은 의미가 없다. 그런 공기를 만들면 사람들은 점점 말을 하지 않게 됩니다. 겉으로는 조용해집니다. 분위기는 안정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용함과 신뢰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사람이 이런 말을 반복해서 듣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의견을 말하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생각하는 것 자체를 줄이게 됩니다. 어차피 부정될 것이라면 처음부터 말하지 않는 것이 편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는 고개를 끄덕입니다. 웃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조용히 문이 닫히기 시작합니다. 화가 난 순간에 상대의 말을 잘라버리는 사람은 결국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생각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학생들에게 그리고 젊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생각이 서툴러도 괜찮습니다. 말이 조금 느려도 괜찮습니다. 사람이 생각을 말하는 순간은 그 자체로 이미 소중한 용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말보다 더 차가운 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의견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밀어내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화가 난 순간 이렇게 말합니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말이 왜 마음 깊은 곳에 오래 남는지 다음 이야기에서 천천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말에는 무게가 있습니다. 가볍게 지나가는 말도 있지만
마음 깊은 곳에 가라앉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할 6번째 말,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라는 말은 아주 무거운 말입니다. 저는 오래 살면서 많은 부모와 자식을 보았습니다. 가족이라는 관계는 가장 가깝지만 때로는 가장 거칠어지기도 합니다. 어느 날 한 집에서 부모와 자식이 크게 다투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의 행동을 이야기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왜 그렇게 말했느냐? 이런 말들이 오갔습니다. 하지만 감정이 가장 높아진 순간 부모의 입에서 한 말이 튀어나왔습니다.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멈췄습니다. 아마 그 말을 한 사람도 순간의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말을 듣는 사람에게는 그 말이 그대로 마음에 들어옵니다. 이 말은 꾸짖는 말이 아닙니다. 가르치는 말도 아닙니다. 단순한 거절입니다. 당신은 여기 없는 것이 더 낫다. 그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를 합니다.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사람은 한 가지 믿음 때문에 다시 일어섭니다. 어딘가에는 나를 받아주는 자리가 있다는 믿음입니다. 집이든 가족이든 친구든 어디엔가 나의 자리가 있다고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를 말로 지워버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차라리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 말은 사람의 행동을 비난하는 말이 아니라 존재 자체를 밀어내는 말입니다. 화를 내는 사람 중에는 자신의 감정을 멈추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지를 상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는 긴 세월 학생들을 만나며 한 가지를 늘 느꼈습니다. 사람은 인정받을 때 잘합니다. 존재를 부정당할 때는 멈춥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화가 날 때마다 당신의 존재를 밀어내는 말을 한다면 그 관계는 사랑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참으며 계속 이어가야 할 관계도 아닐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한 가지 말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말들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말은 조금 다릅니다. 처음에는 크게 아프지 않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의 힘을 조금씩 빼앗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 이야기할 때 마지막 말이 특히 무겁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말은 사람의 마음만이 아니라 미래까지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화가 난 순간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차피 너는 못해. 사람을 상처 주는 말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듣는 순간 바로 아픈 말이 있고 시간이 지나면서 마음에 스며드는 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야기할 마지막 7번째 말, 어차피 너는 못해 라는 말은 바로 두 번째 종류의 말입니다. 처음 들을 때는 그리 큰 상처처럼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큰 소리도 아닙니다. 화를 내며 던지는 말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담담하게 마치 사실을 말하듯 조용히 말합니다. 예전에 한 젊은 사람이 자신의 꿈을 이야기하는 장면을 본 적이 있습니다. 조금 더 공부를 하고 새로운 일을 해보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대단히 거창한 꿈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노력하면 닿을 수 있는 목표였습니다. 그때 옆에 있던 사람이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차피 너는 못해. 그 말은 거칠지도 않았습니다. 비웃는 말투도 아니었습니다. 마치 당연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 아주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잠시 웃으며 넘어갔습니다. 그 젊은 사람도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은 참 묘합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웃고 지나가도 혼자 남았을 때 그 말이 떠오르기 시작합니다. 어차피 못해. 어차피 안 될 거야. 그 말은 사람을 비난하는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지워버립니다. 가능성입니다. 사람은 실패 때문에 멈추는 경우보다 가능성이 없다고 믿게 될 때 멈추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실패는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능성이 없다고 믿는 순간 사람은 시작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대개 도전하지 않았던 사람들인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이 시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전하려는 사람을 보면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의 미래를 조금 작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면 마음이 편해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진짜 성숙한 사람은 화를 내더라도 미래까지 부정하지는 않습니다. 화는 순간의 감정입니다. 하지만 미래는 계속 이어지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여러분이 무언가를 시작하려 할 때마다 어차피 못한다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여러분의 미래를 함께 걸어갈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제가 오래 살며 깨달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사람을 가장 깊이 무너뜨리는 말은 크게 소리치는 말이 아닙니다. 조용히 사람의 가능성을 지워버리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말은 특히 조심해서 들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 말은 마음을 다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미래를 멈추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말을 조용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분노 속에서 나오는 7가지 말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야기하고 싶은 마무리의 생각, 말은 사람의 삶을 비추는 거울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화를 냅니다. 평생 한 번도 화를 내지 않고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저 역시 긴 세월을 살면서 마음이 흔들리는 순간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전쟁의 시대도 겪었고 어려운 시절을 지나며 많은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 속에서 제가 조금씩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사람을 판단하는 가장 분명한 순간은 평온할 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로 화가 났을 때입니다. 분노 속에서 나오는 말에는 그 사람이 평소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는지가 담겨 있습니다.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넘기는 말, 사람 자체를 부정하는 말, 대화를 끊어버리는 말, 과거를 꺼내 상처를 반복하는 말, 상대의 의견을 지워버리는 말, 존재 자체를 밀어내는 말, 그리고 마지막으로 미래의 가능성을 꺾어버리는 말. 겉으로 보면 모두 화해의 표현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보면 그것은 단순한 화가 아니라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생각의 습관이고 삶의 태도이며 그 사람의 작은 인생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생각을 자주 합니다. 우리는 누구와 함께 살아야 할까? 사람은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화가 나더라도 당신의 가치를 지켜주는 사람, 의견이 달라도 당신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사람, 실수하더라도 당신의 미래를 부정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과 함께 있을 때 관계는 조금씩 깊어집니다. 하지만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에게서 오늘 이야기한 말들을 자주 듣고 있다면 여러분이 더 참고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은 아닐지도 모릅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는 것도 하나의 선택입니다. 그것은 도망이 아닙니다.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조용히 하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는 아직도 잊히지 않는 한마디 말이 있습니까? 누군가에게 들었던 말, 오랫동안 마음에 남아있는 말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을 강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조용히 상처를 남겼습니까? 괜찮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마음에 남은 한마디를 남겨보셔도 좋겠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짧은 말로도 좋습니다. 말은 마음이다. 존중하는 말,
상처 없는 관계, 조용한 거리두기, 여러분의 한 줄이 다른 누군가에게 큰 깨달음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칼이 될 수도 있지만 빛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의 말들이 서로를 밝히는 빛이 되기를 바랍니다.